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하며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증거 수준이 낮다면서 혈장 치료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한반도에서는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이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지난달부터 폭우가 내렸던 쓰촨성에 또다시 홍수 경보가 발효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형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도 역시 코로나19는 확산됐을 텐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78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81만 명을 각각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입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591만 명으로 600만 명을 바라보고 있고, 브라질은 362만 명을, 인도는 316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3천 명, 브라질은 4만 6천 명이었습니다. 24일엔 미국은 3만 9천 명 선으로, 브라질은 1만 7천 명 선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한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WHO는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법이 수많은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됐지만 성공 수준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복된 환자의 항체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치료법을 표준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혈장 치료법의 효과를 관찰하는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중간 결과를 발표한 연구는 많지 않은 데다 증거 수준도 낮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혈장 치료법을 여전히 실험적인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평가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혈장 치료는 미열과 오한부터 심각한 폐질환과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만큼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소식 전해주시죠. 네, 프랑스에서는 24일 하루 5천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신규 확진자 7,500명 이후 최다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매일 3천 명에서 5천 명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월부터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경각심이 크게 느슨해진 게 확진자 급증의 배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는데요. 경찰 단속 과정에서 13명의 압사 사고가 난 남미 페루의 클럽 파티 참석자 중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13명 가운데 11명이 사후 검사에서 양성을 나타냈습니다. 또 경찰에 연행된 22명 중 15명 역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서남부를 중심으로 지난달 초부터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쓰촨 지역 이쪽에 또다시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면서요. 네, 중국 서남부 쓰촨 지역에 또다시 홍수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3일부터 쓰촨, 청두, 러산을 비롯한 5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두와 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쓰촨 당국은 지난 홍수 때 발이 물에 잠겼던 중국 최대의 석불인 러산 대불에 모래주머니 2,600여 개를 쌓아 불상 훼손에 대비했습니다. 지난 홍수로 충칭에서만 26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183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양쯔강의 산사댐 수위는 지난 22일 167m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가 점점 낮아져서 현재는 164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도에서는 건물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 붕괴 사고가 기후와 연관이 돼 있다면서요? 네, 인도 중서부 마하드 지역에서 24일에 5층 건물이 붕괴하면서 최소
100명이 잔해 속에 갇힌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갇혀 있습니다. 이 건물 거주자는 47가구 200명 규모로 붕괴 당시 건물 안에 10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인도의 경제 중심 도시 뭄바이로부터 남쪽으로 1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업 도시입니다.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6월에서 9월 우기 동안 그 낡은 구조물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구조대가 약 3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낡은 구조물이나 불법 건축물이 우기 기간 동안 자주 붕괴해서 2017년에는 1,000개가 넘는 빌딩이 무너져서 1,200명 이상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좀 최대한 빨리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미국은 코로나, 폭염 이거 말고도 대형 산불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데 이게 14일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저희도 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은 서울의 7배가 넘는 산림을 산불에 불타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점점 더 현재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예. 캘리포니아 당국에 따르면 많은 번개가 치면서 수백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4,4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이 면적은 서울 면적의 7배가 넘는 산림이 이제 산불에 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한 주간 12,000건의 벼락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촉발된 불씨로 600건에 가까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3,000명이 넘는 소방관과 소방차 2,400대, 항공기 95대가 투입됐지만 진화는커녕 새로운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2개의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각각 2번째, 3번째 큰 산불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와인 산지로 유명한 일대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800채가 넘는 건물을 파괴하고 5명의 사망자를 내며 이번 산불 중 가장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7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약탈꾼들이 기승을 부리며 산불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5월이었죠. 흑인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눌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이어져 왔었는데 또다시 비무장 흑인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중태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이제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3일 경찰의 총격을 받은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가정 문제로 현장에 출동했었다는 점 외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총격 배경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사고 정황이 담긴 영상에서는 한 흑인 남성이 거리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걸어가고 여러 명의 백인 경찰관들이 그를 향해서 총을 겨눈 채 뒤따라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남성이 차량 문을 열자 경찰관은 그의 등 바로 뒤에서 총을 수차례 발사했습니다. 당시 차에는 그의 아들 3명이 타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고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경찰을 향해서 벽돌과 화염병을 던졌으며 또 시위 도중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시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 전체에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해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만나볼 텐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지었다고요? 네, 미국 공화당이 24일 노스캐롤리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주별 경선 결과를 취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 메이트로 펜스 현 부통령도 만장일치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치러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절차인 호명 투표가 진행되는 행사장을 전격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공화 당원들은 환호했으며 4년 더라는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습니다. 통상 대선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공식 지명된 뒤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수락 연설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형식을 깨고 첫날부터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이번 대선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승리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